사실 저도 그래요. 보스턴이 지금 컨텐더라는 느낌은 없죠. 스탯상으로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1819 시즌 미러키의 그 압도적인 정규 시즌 스탯을 보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약간 브라운을 2옵션으로 하는 팀이 과연 우승이 가능한가 하면 조금 많이 망설이게 되죠, 그 부분은. 브라운에 대한 약간 개인적인 악감정이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악감정이 아니고 잘했는데 오늘은 조금 2옵션이라 하면 디시전 메이커여야 하는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디시전 메이킹이 안 되는 2옵션은 그렇다고 1옵션이 이제 완전히 다 때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탐슨도 디시전 메이킹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그렇네요. 조던 풀이 이 옵션 아닌가요? 근데 뭐 지금은 조던 풀이 2옵션이죠. 근데 저희가 뭐 실제로 뭐 이런 건 없고 네네네, 1-4-2로 그쵸. 시즌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거였는데, 근데 그때 뭐 로스터가 좀 독특하긴 해요. 저희는 3옵션, 4옵션이 디시전 메이킹이 좋아서 뭐 그린이랑 이고달라가 디시전 메이킹을 그린이 사실.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탐슨이 뭐 굉장히 독특한 2옵션이잖아요. 뭐 보조 리딩도 뭐 잘 안 되는데 슈팅 가드고 되게 자기 슛에 환장하는 타입인데 팀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니까 저희는 좀 로스터가 그래서 뭐 참고할 만한 예는 아니긴 하죠. 근데 브라운도 사실 탐슨 몰드 있긴 한 것 같아요. 큰 맥락에서 보면 이제 본인 샷메이킹 쪽에만 몰빵이 돼 있고 뭐 슛에서 좀 덜어내고 피지컬 쪽으로 좀 더 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스텝 말고 이거 뭐 우승에서 중요하다는 거 아무도 부정 안 할 텐데 인저리 리포트를 보면 저는 보스턴이 동부 우승할 것 같은데. 인주리. 그럼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 일단 마이애미도 꾸역꾸역 미들턴부터 나오긴 없고, 하는데 네네네. 인저리 리포트에 맨날 한 5명 정도 GTD로 나와 있거든요. 그쵸. 지금 버틀러랑 라울이 사실 뭐 엄청 중요한 선수들이라 몹시도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그래 필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버티고 잘 통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제 보스턴이 이렇게 승자랑 붙었을 때도 통할 것인가 사실 좀 의문이 좀 들긴 하죠. 네. 거기 좀 미들턴도 지금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쵸. 돌아오긴 하나요? 언제 돌아오지? 그러니까 그 원래 리포트 나온 걸로 했으면 이제 벌써 돌아왔어야 되거든요. 처음에 보고된 거. 근데 당연히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냥 팀 입장에서는 그냥 뭐 잘 진행 중이다, 잘 회복 중이다 뭐 그런 내용만 흘리고 자세한 거는 또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샴즈가 말한 거는 이제 그 MCL 염자 2 그레이드 2여가지고 2라운드는 아웃이고 컨퍼런스 파이널도 위험하다 정도로만 나왔네요. 일단은 이 정도면 솔직히 2라운드는 뭐 당연히 못 나오고 근데 이 정도 리포트면 그냥 큰파도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부분 약간 조금 더 약간 숨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리고 뭐 그렇게 한 달 이상 쉬고 나면은 감이 그대로라는 보장도 없고. 그쵸. 오히려 나오는 게 약간 경기에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사실 MCL 부상 전에도 미러키 팬들이 미들턴 욕하는 거 엄청 많이 봤는데. 사실 폼 자체는 지루가 2옵션이죠 이번 시즌. 3옵션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주루가 이게 원래 뉴올에서 관심을 좀 못 받고 사실 그때 진짜 말아먹기도 많이 말아먹어서 그래서 그렇지 정작 경기 좀 보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클러치 때 특히 클러치 때 오히려 AD보다 더 많이 보이는 타입이긴 했어요. 브랜들러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은근히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은근히 분리볼을 하고 분리볼 되게 잘해서 사실 은근히 하는 게 아니라 가동이 거의 제일 잘하는 코드 수준이고 상대로 분리볼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리고 그 약간 애가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어디가 좀 결여돼 있나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되게 거침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할 때는 뭐 진짜 막 찢어놓죠. 근데 수비 부담이 클 시리즈에서는 항상 근데 공격도 좀 잘 안 되는 면이 좀 없지 않아서. 하고 가끔씩 이제 파생해서 아쉬움이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는 거지. 오히려 미들턴은 수비 부담 되게 클 때 터프샷 메이킹으로는 뭐 리그 탑 수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 많이 잘 집어넣는데. 맞아요. 근데 타점이 뭐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미들턴이 네네 말씀하시죠. 프로는 뭐 부상자 없는 팀이 우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뭐 그래서 서부에선 지금 선지가 제일 유력한 것 같고 동부에선 그래도 보스턴이 제일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 못합니다. 사실 화이트가 좀 잘해주면은 원래 데려왔을 때 기대한 만큼 잘해줬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그런 대체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못하지 싶을 정도로 못해가지고. 그래도 2차는 좀 낮긴 했는데, 근데 이게 스왑콘까지 넘어간 게 개인적으로 조금. 음, 올해 1라픽 까지면 제값 줬다 보거든요. 근데 네네. 몇 시즌 되지? 한 4년 뒤인가? 스왑콘 하나까지 껴주니까. 그 정도 기재치 하려면 그래도 개인 공격도 어느 정도 되는 그쵸. 수준이어야 그 값을 하지 않나 싶은데 0득점 4파울이었나 그래가지고 그럼 안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니, 예. 오늘 0득점 5파울. 좀 끔찍하긴 하네요. 맞은 1이네요. 역시 마진의 제왕. 이거 맞이죠. 네. 패스 맞이. 사실 이제 할 만한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이것만 좀 해볼까요? 그럼 골스랑 멤피스가 거의 신종 완전 라이벌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생겼어요. 이제 약간 역사가 좀 생겼죠, 이제. 달라부터 해가지고 플레인에서 혈투를 벌였던 것도 그렇고 MVP 3위가 시즌 프린딱을 만들었던 거. 저는 근데 제가 잘 이입을 안 하는 편이어서 막 경기 엄청 보고 이입하신 것 같으세요, 요즘. 네, 요즘 엄청 어제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페이튼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좀 네. 안타까워요. 예. 그런 경우는 생길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꽃을 막 피는 그런 선수였는데. 보스턴은 라이벌이 많아요. 되게 만나는 팀마다 라이벌인 것 같아요. 약간 스토리가 많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어서 그런 게 많은데 네츠랑도 현지 팬들이 밉상인 것도 있고 그 네츠랑은 이미 저번 시즌 어빙을 둘러싼 역사가 있죠. 거기는 지금 복수를 완벽하게 한 셈이고 지금 다시 만나도 이제 약간 안 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는 듀란트 한 번 이겨봤다 그거지. 네, 좀 맞고 더 젊은 팀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물론 시모스 돌아가면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약간 한 수 위가 됐다는 느낌이 있고 필라델피아는 원래 항상 보스턴이 잡아왔으니까 플레이오프에서 한 경기 졌나 그랬잖아요. 네, 엔비디가 항상 고전했었는데 엔비디가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도 꽤 재밌는 라이벌리가 될 거고 마이애미 히트 같은 경우도 복수를 했잖아요. 원래 버블에서 졌다가 작년에 이제 만난 적은 없죠, 근데. 안 만났나? 네네. 언제 버블에서 만나서 버블에서 친 다음에 근데 히틀러한테 한번 작년에 둘 다 이제 1라운드 아웃이었죠. 근데 사이좋게. 맞아 그랬었죠. 버블에서 버틀러가 좀 고전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보스턴이라는 팀이 조금 지금처럼 잘 하지 못할 때긴 했지만 그때 버틀러는 잘 괴롭혔지만 결국 시리즈는 내줬던 뭐 그런 기억인데 여기야 복수하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사실상 미러키를 잡고 올라가서 잡으면 사실 여기 컨텐더급 팀들은 거의 다 정리를 하는 건데 미러키를 만약에 꺾고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 히트 중 어떤 팀이 더 까다로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히트죠, 둘 중에는. 엔비디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엔비드를 딱히 못 막는 팀은 아니잖아요. 엔비드 파생을. 그러니까 핸드폰 문제가 있긴 한데 뭐 하든을 못 막는 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호퍼드가 또 항상 강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엔비드 완전히 틀어막는다 뭐 이거는 뭐 MVP급 선수 어떻게 완전히 막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상성 문제긴 한데 보스턴이 미러키 상대로도 뭐 픽앤롤 안 해가지고 또 티 안 나는 면이 있긴 한데 원래는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페인트 존의 헬프를 통한 패킹이잖아요, 말하자면.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확실히 나타내려면 좀 픽앤롤을 많이 쓰거나 그래야 조금 나오거든요. 조금 공격이 정적이거나. 근데 필라델피아는 뭐 오프스크린이나 모션 많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면에서 밀고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하든이나 엔비드나. 그렇죠. 그런 각에서의 조금 이점이 보스턴한테 있는데 마이애미는 정면 각을 잘 안 써요. 자꾸 새길도 빠지고 아데바요 저쪽에서 핸즈오프하고 이쪽에서 덩컨 로빈슨 날아다니고 저쪽에서 스루스가 쏘고 이쪽에서 히로 나오고
핸드오프도 엄청 잘 쓰고. 이런 팀이라 사실 이런 게 상성적으로는 그러니까 골스하고도 사실 단순히 이제 팀 상성만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 보스턴이 그런 류의 팀들한테. 그래서 마이애미나 그 골스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동부는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제발 2라운드랑 컴파 모드 7차전만 가져라 생각하고 있어요. 페이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피닉스 상대 자신 어떠신가요? 피닉스 상대로 페이튼이 있을 땐 자신이 있었죠. 사실 페이튼이 모란트 막는 게 자꾸 부각되고 있는데 부커 상대로도 귀신이거든요. 야투가 뭐 20%가 되던가? 네, 25% 12개 쏴서 3개 넣었어요. 그래서 사실 피닉스 상대로 정규 시즌에 107점 이상 준 적이 없고 그래서 페이튼 만약 멀쩡하고 하면은 한 6차전 내로 골스가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페이튼이 없어지면서 아무런 자신도 없어졌어요. 제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은. 그래서 뭐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뭐 동부가 최대한 일정이 늦어져서 쉬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보니까 히트랑 필라델피아는 길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보스턴이랑 미러키가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러게요. 한쪽만 뭐 길어지면 되죠. 한쪽만 길어지면 되죠. 한쪽은 길어지면 한쪽이 너무 불리한데요. 근데 보스턴은 세니까. 보스턴이 그래도 뭐 7차전 이 재밌는 경기는 많이 해주면 좋죠. 무조건 7차전까지. 지금 테이텀은 어느 정도일까요? 티어를 매긴다면. 티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받는 평가, 그럼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높게 보는데 저야 워낙 스탯 보는 사람이니까 스탯에서 워낙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쵸. 툴적으로도 물론 그 공격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1옵션한테 기대하는 뭔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패싱, 물론 이제 스페이스바님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점이 좀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돈치치보다 좀 아래, 약간 아래해서 그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1티어가 이처럼 EA 티어. 예전에 그 어디냐 아틀레틱에서 했었나요? 파트나우. 거기서 EA 티어 정도 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릴라드, AD 뭐 이런 애들이 그 정도 티어였었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 정도로 보긴 해요. 근데 이 정도는 많이 높게 본 거 같네요. 너무 높게 봤나? B로 할까? 릴라드 근데 EA면 돈치치도 한참 볼 때 릴라드급인가 하면 또 그건 아닌 거네. 근데 또 공격에서 아닌 거지. 또 수비까지 포함하면 또 그러니까 이게 테이텀이 애매한 게 이게 원래 워낙 마진이 잘 찍히는 게 수비 때문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통점. 비교할 때는 공격이고 근데 얘는 치사하게 수비로 승부 보려고 하는 타입이라. 폴 조지 느낌 나는. 폴 조지 약간 스케일 커진 느낌이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즌은 공격 마진도 엄청 좋은데요? 테이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10점 차이 나는데.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아마 근데 주전들이 다 같이 들어있을 때긴 할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주전 3인 이상 없는 것도 한몫하고 이거는. 테이텀 지금 EPM이 리그 8인데 어빙 빼면 뭐 사실 어빙은 빼야 되고 29경기는 안 쳐주고 이것도 넥스트님이 싫어하려나? 아무튼 29경기는 쳐줄 수 없고 사실 7인데 이게 시즌 초에 뭐 10몇 위, 20몇 위에서 놀다가 10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시즌 후반부에는 사실상 탑이었다고 봐야 돼요. 요키치만 빼면. 뭐 쿤보 수비가 정상적이었다면 쿤보도 더 좋게 찍히긴 했을 텐데. 그러면 가끔은 마진류도 이제 좀 공홈처럼 최근 경기 필터랑 이런 것 좀 있었으면 할 때가 있긴 해요. 그럼 넥스님한테 또 이거를 싶은데 2차 스탯을 못 믿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스탯 못 믿겠다? 2차 스탯을 못 믿겠다. 뭐 사실 뭐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신해서 가지고 오는 근거가 막 1차 스탯이다. 이러면 이제 못 봐주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문자를 가져와서 혹은 뭐 이런 장면을 가져와서 설명하면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근데 득점을 봐라. 혹은 아니면 그냥 누가 누구보다 잘한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그거를 이제 놓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에 그 근데 진실성을 좀 떨어뜨립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아까 거죠. 전에 그 던컨이 르브론보다 잘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럼 이게 잘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르브론이 이제 어떤 스탯으로도 거의 역대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이기 구간이 있잖아요. 네. 거의 어떤 스탯을 뭐 박스 스코어를 뭐든 마진을 보든 그런 거 했을 때 그걸 잡아내야 하는 게 스탯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는데 그걸 못 잡아요 거의 DP님이. 근데 던컨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수준보다 훨씬 이러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면 강한 DPM을 못 퍼스트 믿으시는 커트라는 거죠. 것도 DPM을 못 믿으시는 것도 이제 본인 눈이랑 안 맞아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네네. 스탯이랑 안 그렇죠. 맞아서 못 믿으시는 거군요. 네, 저는 제 눈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해요. 저는 스탯이 안 믿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랑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패턴이라도. 근데 그게 좀 안 보이면 얘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잡았던 걸 혼자 잡았던지 가능성은 두 개잖아요. 아니면 얘가 틀렸던지 저는 그럼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들의 눈이 저는 틀렸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저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 중에 농구 잘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르브론이 덩컨 최전성기 때 못했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그거를 그렇다고 답할 사람이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약간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르브론 팬. 이걸 원해서 이렇게 경험한 있어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조금 잘못 파악했던 것 같은데 The next 23. 제 23번은 드레이먼드 그린인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니까 제가 드레이먼드 그린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몰랐는데 저평가되고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스탯이 2차 스탯이 가장 그 평가 대비 높게 봐주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좀 항상 글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고 얘기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제 그 정체성에서는 스탠 노드의 정체성에서는 넥스트23이 드레이먼드 그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발견하신 건가요? 네네. 별로 그 생각 전 23번이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 그렇게 등번호 열심히 안 봐요. 그냥 스탯만 보기 때문에. 등번호는 굳이 필터링, 그 스탯을 안 넣잖아요. 안 넣거든요. 그런데, anyway, 그랬습니다. 저는, 르브론, 이제 뭐, 스탠 그런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벤 테일러가 한 얘기 중에 공감 가는 게 있었는데 네. 마진류 그러니까 올인원 스탯이 조금 말하자면 성행한다 해야 되나? 조금 더 말하자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네네.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선수의 코트 위 퍼포먼스를 뽑는 건데 이거를 팀의 활약하고 얼마나 떼어놓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게리 페이튼 2세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 페이튼을 제가 처음 접했던 게 워싱턴에서 뛰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수비는 되게 잘했어요. 그때 잭로우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디펜시브 팀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만약 순수 수비 뭐 이런 거를 굳이 따져라 하면 페이튼을 뽑는 걸 고려해 보겠다. 그만큼 정말 수비 하나만은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워싱턴에 있어서 아무도 안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페이튼이 랩터로 따지자면 디펜시브 랩터가 마이너스 0.3. 디펜시브 이제 온오프로 따지면 마이너스 3.5가 찍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랩터로 따지면 제일 훌륭한 선수 중 하나죠, 페이튼이. 근데 과연 그때의 페이튼과 지금의 페이튼이 이제 실력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게 주류 의견이겠죠. 당연히 아니죠. 나이도 이미 먹을 만큼 먹었던 선수인데. 사실 이거 저 예전에 코시모님이랑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매니아에 글도 썼던 것 같기도 해요. 댓글로 썼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아마 페이튼 글에 댓글로 쓰셨을 거예요. 아마 게리 페이튼을 그 에이버리 브래들리랑 바꿨다고 만약에 완전히 마트레이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갑자기 레이커스는 그 마진만큼 플러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수비팀이 되고 갑자기 골스는 갑자기 뭐 수비가 완전 망가지겠느냐.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벤 테일러가 말한 대로 그 가비지 아웃이라고 그냥 그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수비 퍼포먼스가 그 재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재료가 그 처음에 퍼포먼스가 좋으면은 좋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정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과연 골스의 듀란트가 이제 오클 시절 듀란트보다 실력적으로 완전히 무슨 껍질을 깬 선수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마진 스탯은 절대 그 순수 실력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선수가 내는 퍼포먼스, 그 라인업 퍼포먼스, 그 라인업 최적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 라인업에서 공헌하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 라인업 보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 라인업 보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라인업의 퍼포먼스를 쪼개는 거라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워낙 요즘 또 공개성이 좋다 보니까 또 줄 세우기 척도로도 이용되는 경우가 좀 보여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환기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맞습니다. 사실 동의합니다. 그거는 저는 지난 시즌이랑 이번 시즌 거치면서 거의 확신을 얻었어요. 이번 시즌 골스에 그런 선수들 되게 많았거든요. 페이튼이 가장 대표적이고 비엘리차도 뭐 중간에 하도 많이 박아서 기록이 엉망이 되긴 했는데 뭐 시즌 초에는 커리어 하이였죠. 34살짜리 선수가. 그리고 커리도 그게 되게 심했어요. 커리 지난 시즌 커리 저는 15-16 시즌이랑 실력 똑같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2차 스탯으로 보면은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시즌 커리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즌 커리보다 훨씬 못했다고 생각할 텐데 2차 스탯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팀 퍼포먼스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팀이 훨씬 더 잘 받쳐줘서 본인 기록이 더 잘 살아났고 특히 마진 같은 것들 뭐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다. 뭐 실력 자체는 작년이 훨씬 뛰어났다라고 저는 뭐 확신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커리가 저희 동네 와가지고 5대5 뛰면은 절대 이제 그런 5대5를 이제 동네 팀이랑 만들어가지고 NBA 팀이랑 붙으면은 완전 처발릴 거잖아요. 그럼 마진 완전 쓰레기로 나오는데 그걸로 이제 마진 스탯 절대 그렇게 못 나오거든요. 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약간 박스 스코어 스탯이 좋은 장점이 있죠. 물론 그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거는 그래도 자기가 기록한 거를 기반으로 하니까. 아니 뭐 그것도 사실 히트가 트레이형 수비하듯이 NBA 선수 5명이서 틀어막아 버리면 맞아. 그런 경우가 없어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은데 그나마 낫긴 해요. 그런 거에서 조금 마진 대비 그런 그 귀책이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 완전 이상한 뭐 리고치 팀에서 그래도 28점, 30점 찍는 선수 있으면은 너 팀이 안 좋으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걔가 그 정도 해낸 능력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관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선수 마진 스택 구하면은 엄청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 선수에게 그러면 마치 부커 같은 거죠. 막 좋은 팀이 셋업이 됐을 때 부커 오신 마진 스테이랑 그런 거 굉장히 좋거든요. 다 엄청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스치로 불렸던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부커를 만약에 봤던 사람들, 피니스 선즈 팬들은 굉장히 아끼고 이 선수가 잘 될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저는 잘 안 믿었었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팀이 변화하면서 약간 반대 케이스 아니 맞는 케이스인가?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선수가 기록했던 퍼포먼스를 위주에서 봤으면은 그냥 좀 더 오히려 그러니까 마진 말고 그 외에 그냥 박스스코어 기반한 퍼포먼스를 봤으면은 잘 나온 예측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수 실력이라는 그런 표현이 좀 웃기게 되긴 했는데 그런 네네. 면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남용하면서 이 선수가 무조건 최고다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또 팀 사정이나 이제 운 같은 요소에서 완전히 이제 자유로운 그런 실력 평가의 척도가 있냐 하면 사실 없죠.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순수 그래서 실력이 그냥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순수 실력을 쓰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진짜 그 순수 실력이 있다는 그런 굉장히 순수한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선수 비교할 때 얘는 사실 잘하는데 커리어가 나쁜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런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어떤 전술처럼 쓰니까 어떤 그렇게 무기로 단어를 쓰니까 문제가 항상 되는 거지. 순수 실력은 없을 수가 없죠.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실 있죠. 용어 오용의 문제인데. 네.
저는 순수 실력이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네. 순수가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실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수가 실력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어요. 실력이란 게 당연히 있죠. 실력이 실적으로 트랜슬레이션 되지 않은 실력이 있다. 그게 신수 실력이다.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말하는다고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아예 실적이랑 실력을 헷갈리는 얘기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말이 막 if는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선수 비교에서 if가 없으면은 아예 선수 비교를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요. 네, 그냥 뭐 나열하면 되는 일이고 아니면은 그냥 뭐 누가 우승했냐 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2차 스텝마저도 팀 상황에 따라서 숫자가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그럼 if가 없으면은 그 2차 스탯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 좀 맹목적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if는 없다 이런 얘기. 아 근데 사실 레지 밀러 같은 케이스도 그렇죠. 이제 단순 수상이나 1차 스탯이나 그걸로만 보면 사실 진짜 별거 없는 선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레지 밀러는 오히려 2차 스탯으로 봤을 때 그 강점이 좀 재발견된 네, 재조명된 그렇죠. 선수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BPM이 큰 몫을 한다. 그런 그렇죠. 선수들의 평가에. 어쨌든 맞아요. 1옵션으로 뛸 때 팀이 훨씬 잘했고 그걸로 실적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인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맞습니다. 반대 경우에 이제 모제스 말론 같은 경우가 있고. 럭키 드러먼드. 이거 앤서님 들으시면 또 싫어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스페이스바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골스의 우승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서로 팀의 우승 확률. 꼭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뭐 숫자로 나오셔도 되고 아주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이 안 하십시오. 말이 안 나온다. 이거 제가 저희 있어서 계산 더 안 나오는 거 아닐까요? 답이 안 나온다. 2라운드 통과는 가능하다. 2라운드 통과는 저도 원래 골스 우세로 보는데 피닉스를 넘고 그 뒤에 근데 보스턴을 만날 시에는 충분히 골스가 우승할 수 있다. 진짜요? 네. 이렇게 또 겸손한 모습, 게스트를 배려하는 본인도 게스트면서 게스트를 배려해 주시는. 네, 코시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숫자는 좀 애매한데 네네. 저는 보스턴이 동부 우승 가능성 제일 높다 생각하고, 음, 그리고 서부는 뭐 냉정하게 생각하면 선즈가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고, 선즈랑 보스턴이 붙으면 어떤가요, 스페이스바님? 폴 건강에 달려 있다 봅니다. 폴이 건강하면 못 이긴다? 폴이 건강하고 이제 체력이 빵빵하게 차 있다. 그러면 선즈가 우세한데 폴이 지쳤다 그러면 보스턴이 해볼 만하지 않나. 이거 약간 그건데, 약간 이거 그럼 지면은 건강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약간 이거 조건부 좋지 않아요. 조건부로 보스턴 우위. 또 젊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원래 이게 시즌을 치르면 항상 다치기 마련이니까 보스턴이 이긴다. 꼭 다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스턴을 깨려면 픽앤롤 팀에서 특히 선즈의 경우에는 폴의 디시전 메이킹에 많은 게 달려 있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걸 폴이 해줘야 되는데 폴이 이제 시리즈가 길어지면 그걸 쭉 이제 48분 내내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워낙 노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폴 요즘에 33분 뛰고 들어가던데.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네. 진짜 크리스 폴이 한번 커리 앞에서 어깨쳐 한번 더 쳐줘야 되는데. 그럼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옆으로 왜 이렇게 큰 게 좋지? 저희도 바라죠. 뭐 건파 일단 간다는 소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럼 됐으면 그렇네요. 그리고 뭐 막상 폴이 어깨 좀 쳤을 때 저는 좋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자신감. 예, 뭐 어깨춤 추고 그냥 망신만 당하지 않았나? 아무튼 저는 역시. 보스턴 우승 확률이 30%는 넘는 것 같아요. 30%? 뼈 높게 잡아주시네요. 30%는 넘고 40% 좀 안 되는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맞아요.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지가
뭐 남은 시리즈를 다 4대1로 이기고 우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이빨이 날아간 데 대한 원한 같은 건 없나요? 사실 원한까지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좀 그냥 아쉬웠다. 뭐 사실 저는 잘 싸웠다 생각하는 편이라 막 오히려 아쉬웠게 막 아니, 잘 싸웠죠. 누가 봐도 잘 싸웠죠. 기대 이상으로 싸워줘서 조금 아쉬운 감정은 좀 있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선지가 이제 폴이 성불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 근데 폴이 요즘에 거의 전성기 같아요. 미쳤어요. 너무 잘해요. 더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솔직히 제일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제가 뉴올 때 뛰는 거는 못 봤고 휴스턴 때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자신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공간도 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그때 농구보다 지금이 또 넓잖아요. 아까 휴스턴 말고 뉴욕 시절보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 원하는 그 미들 점퍼 이런 쪽 그 진입 자체부터 좀 쉬워졌으니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그때 프로에서 가장 잘했었던 시즌 0809 시즌에 완전 천시 빌립스한테 털려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훨씬 낫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선수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장담은 못하겠지만. 잘 재밌는 경기가 되길 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멤피스부터 일단 잘. 그렇죠. 멤피스도 재밌기는 한데 지금 양쪽에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어요. 커뮤니티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마 네.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몸을 좀 사리시는 게. 시합 끝나고 콜 얘기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경기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네, 뭐 하루 종일 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하루 한 경기에 불리는 콜이 한 200개는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실수 한두 번 없기가 쉽지 않거든요. 99% 신뢰도의 콜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개 틀리는 건데. 근데 좀 중간 순간에 실수가 자꾸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콜이 지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콜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콜 얘기 해봐야 사실 싸움밖에 안 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좀 자제를 하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지금 감정이 워낙 격해져서 그게 될 거라는 기대는 전혀 안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잠시 자리를 피하셔서 네. 다른 곳에서 이제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코시모님의 멘트가 일부 누락되어 저 AI가 잠깐 끼겠습니다. 만약 오심이 멤피스에게 웃어준다면 시리즈를 늘리기 위한 사무국의 농간일까요? 만약 오심이 골스에게 유리하다면 인기팀을 진출시키려는 사무국의 계획일까요? 의도가 있다고 상정하고 나면 시나리오는 상황에 맞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승패가 심판들의 의도대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는 근본적인 재미를 퇴색시키기 때문에 그보다는 코치진의 머리싸움과 선수들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편이 스포츠를 더 재밌게 즐기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얘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나중에 두 분이 이제 혹시 보스턴이랑 골스가 혹시 결선에서 만나면은 예상으로 한번 프리뷰로 한번 만나시죠.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탈락자로 오게 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든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거는 뭐 이성적인 제가 말하는 건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